폭군의 요리사 영화에서 데비, 마마는 패비연의 죽음에 대한 속죄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이현 왕의 마음속에 깃든 원한과 증오를 끝낸다. 이는 조선 왕국을 고난에서 구하고 지영이 아니라 데비가 조선의 역사를 바꾼 인물임을 보여준다. 지영이 사라지기 전 데비는 지영을 찾아가 조선의 미래에 대해 묻는다. 지영이 평범한 인물이 아님을 깨닫고 그녀가 미래에서 온 사람이라고 믿기 시작한다. 조선의 운명이 곧 끝날 것을 알고 대군과 반역자들의 음모를 알아챈 대비는 대군과 지영 모두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린다. 사건의 전개는 어떠했는지 오늘 영상에서 공개하겠다. 마침내 갑신사화가 일어나는 날, 지영은 대군의 음모를 깨닫고 모든 것을 배후에서 조종한 것이 대군임을 알게 된다. 그녀는 수건 강씨의 부하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도망쳐 비극을 막으려 하지만 도착했을 때 이미 사방은 불과 피로 뒤덮여 있었다. 지영은 너무 늦었다는 사실에 충격과 고통 속에서 무력감을 느낀다. 조선 왕조를 바꿀 수 없다는 절망에 빠진다. 이때 국왕은 이미 대군의 함정에 완전히 빠져 자제력을 잃고 온몸이 불타듯 뜨거워진 상태로 검을 뽑아 대비 마마를 찾기 위해 궁궐로 돌진한다. 외조와 재회한 후 과거의 진실이 드러나고 모든 것이 밝혀진다. 알고 보니 대비가 국왕의 어머니를 해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었다. 지영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국왕은 더욱 광분하며 분노에 휩싸인다. 그는 검을 뽑아 마주치는 모든 이를 베고 죽이며 눈빛은 증오의 불꽃으로 무섭게 타오른다. 궁궐은 시체와 비명으로 가득한 혼란 속에 빠진다. 이 광경을 본 대군은 매우 만족하며 크게 웃으며 말한다. 그래, 바로 이거다. 계속해라, 국왕. 너는 직접 대비와 남은 왕족들을 죽여라. 그 후 내가 너를 길로 보내주마. 계속 광분해라. 너는 조선 역사상 가장 잔악한 폭군이 될 것이다. 이제 몇 시간만 더 있으면 내가 너를 대신해 그 자리에 앉아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수건 강씨는 그의 곁에서 미소 지으며 말한다. 축하드립니다, 대군. 마침내 당신의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대군은 수건을 돌아보며 그녀의 턱을 만지며 말한다. 내가 잘해줬어. 내가 즉위하면 너를 황후로 책봉할 것이다. 이제 몇 시간만 더 있으면 된다. 우리 즐기자. 이 증오의 불길이 궁궐을 태워버리게 놔두자. 하! 그는 그렇게 말하며 수건 강씨를 안아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다. 수건의 시선은 멀리 타오르는 불길을 향하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약간의 아픔을 느끼며 중얼거린다. 국왕, 당신이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면 이런 결말을 맞이하지 않았을 텐데 모두 당신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니 나를 탓하지 마. 진실이 밝혀진 후 국왕이 미쳐 날뛰며 사람들을 베고 다닌다는 소식을 들은 왕비들은 목숨을 지키기 위해 도망친다. 모두가 대비에게 피신하라고 설득했지만 대비는 방에 조용히 앉아 움직이지 않는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하고 무섭도록 냉정하다. 마치 다가오는 죽음을 느끼고 용감히 맞서려는 듯하다. 대비와 유일하게 이어진 문이 국왕에 의해 부서진다. 대비가 방에 앉아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본 국왕의 눈빛은 더욱 증오로 가득 찬다. 국왕의 온몸은 피비린내 나는 피로 뒤덮여 있고 손에 든 검에서는 그가 대비를 도운 자들의 피가 바닥으로 뚝뚝 떨어진다. 대비를 본 국왕은 증오와 분노에 차말한다. 왜 아직도 여기 있는 겁니까? 나를 도발하는 겁니까? 내가 감히 당신을 죽이지 못할 거라 생각하는 겁니까? 대비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한다. 드디어 네가 왔구나. 네가 틀렸다. 내가 떠나지 않은 건 너를 기다리기 위해서였다. 너와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었다. 국왕은 검을 대비에게 겨누며 말한다. 아직 할 말이 남았나요? 당신은 내 어머니를 죽이고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죽음을 맞게 했습니다. 당신은 선한 척했지만 가장 악독한 자였습니다. 왜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습니까? 싫다면 어머니를 궁에서 떠나게 하면 됐잖아요. 그러면 나도 태자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난 그저 어머니가 곁에 있으면 됐을 뿐인데 왜 당신은 나를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아이로 만들었습니까? 왜 어머니를 치욕 속에 죽게 했습니까? 왜? 대비는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국왕, 네가 믿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가 그렇게 한 건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국왕은 이를 듣고 크게 웃으며 말한다. 나를 보호했다고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 어머니를 죽였다고요?
이게 무슨 터무니없는 논리입니까? 정말 웃기군요. 대비는 이어 말한다. 내가 믿지 않을지 모르지만 꼭 말해야 한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테니까. 내가 죽음을 두려워해서 해명하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 억울함과 갈등을 풀어주고 싶기 때문이다. 그 당시 내 어머니는 내 아버지에게 매우 총애받았다. 그래서 다른 왕비들의 눈에 가시였다. 그게 내 어머니가 모함당한 이유다. 그들은 내 아버지가 네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믿게 만들었다. 내 아버지는 너무 화가 나서 내 어머니를 냉궁으로 보내고 그녀의 자기를 패했다. 그때 이웃 나라가 조선을 침략하려 했고 내 아버지는 전쟁터에서 전사했다. 우리나라는 왕이 없으면 안 됐다. 그래서 너를 왕으로 세우려 했지만 모두가 반대했다. 그들은 내 어머니가 그런 사람이니 너도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내 어머니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눴다. 너를 보호하기 위해 내 어머니는 죽음을 선택했고 나에게 너를 잘 키워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내 어머니에게 백색 비단을 주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게 했다. 그 덕분에 아무도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는 것을 막지 못했다. 국왕, 혹시 누군가 내게 물었다. 만약 나중에 내가 네 어머니를 죽였다는 걸 알고 나를 원망하며 복수한다면 후회하거나 두려울까? 내 대답은 아니었다. 오늘도 마찬가지다. 내가 여기 앉아서 너를 기다린 건 이 날이 올 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죽기 전에 너에게 부탁한다. 증오를 내려놓고 다른 왕비들과 네 동생들을 용서해다오. 그들은 잘못이 없다. 네 어머니를 해친 자들은 이미 내가 벌을 내렸다. 그들은 죄가 없고 죽을 이유도 없다. 죽어야 할 사람은 나다. 나 때문에 너 자신을 망치지 마라. 만약 오늘 네가 광분해서 모두를 죽인다면 그건 대군의 계략에 걸려든 거다. 왜 지금에야 그가 진실을 밝혔는지 생각해봤나? 그가 모든 것의 배후에 있다. 그는 너를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폭군으로 만들려는 거다. 그러니 정신 차려라. 스스로를 파괴하지 마. 국왕은 모든 것을 알고 나서 무릎을 꿇고 오열하며 말한다. 그랬던 겁니까? 지영도 내게 그를 조심하라고 했었는데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어머니의 복수를 한 뒤에 그와도 계산하겠습니다. 지영은 죽었으니 내가 왕으로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서 뭐합니까? 조선을 불바다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들은 대비는 화를 내며 꾸짖는다. 멍청하구나. 내가 너를 키우고 이끌어준 게 헛수고였어. 왕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왕이라면 백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조선이 대군의 손에 떨어지면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비참해질지 생각하지 않았나? 국왕은 소리친다. 상관없어요. 신경 안 써요. 오늘 모두를 고통 속에 빠뜨리겠습니다. 국왕은 그렇게 말하며 검을 들고 대비에게 다가간다. 대비는 눈을 감고 기다린다. 마지막 희망마저 절망으로 변한 듯하다. 바로 그 순간 지영이 나타나 국왕을 끌어안으며 말한다. 안 돼요, 이현. 나와 했던 약속을 잊었나요? 당신은 폭군이 될 수 없어요. 국왕은 놀라 검을 내려놓고 지영을 끌어안으며 울부짖는다. 지영, 정말 너인가? 드디어 내 곁으로 돌아왔구나. 고마워. 대비는 지영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미소 지으며 말한다. 지영, 드디어 돌아왔구나. 고맙다. 이현을 훌륭한 국왕으로 만들어줘. 나는 여기서 원한을 끝내겠다. 대군의 계획을 실패로 만들겠다. 대비는 그렇게 말하며 소매 속에 숨겨둔 은빛 단도를 꺼내 자신의 가슴을 찔러 자결한다. 대비는 자신의 목숨으로 이현을 감화시키고 깨우쳤다. 과연 이현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대군과 싸울 수 있을까? 다음 영상에서 공개하겠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만나요.